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12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른바 언론재갈법은 이 정권이 UN 인권보고서에 근거를 해가지고 질문서를 문재인 정권에 보냈습니다. 왜 이 언론법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권력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 기능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서를 정부 공식 기구를 통해 가지고 외교부를 통해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전달이 됐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UN 인권 보고서까지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국제적인 모든 인권 언론단체, 국내의 모든 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이 법은 위헌이며 그리고 이 정권의 우호 세력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까지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아주 이런 일방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도모하다가 유엔의 항의성 결의에 이게 일단 막혀가지고 9월 27일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그 여야 합의로 8인위를 구성을 했는데 그 8인위의 합의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8인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놓고 원내대표와 부대표는 번갈아 가면서 우리는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런 말을 태연히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문 표기로 GSGG, 그러니까 G를 이 한글 표기화하면 개의 약자가 되고 S는 새 약자가 되고 GG는 끼, 쌍기의 약자가 돼서 이게 인터넷 공간에서 개새끼라고 하는 한글 표기음 대신에 GSGG라는 말을 통용을 하는데 이번에 언론 파동 막바지에 민주당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수원 출신 김승원이라는 의원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의원인데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의원이 이 언론법을 강행하는데 실무적으로 선두에 선 사람인데 국회의장이 이 이른바 재갈법 상정을 미루고 거부하자 그리고 9월 27일로 이 상정이 연기되자 이런 글을 박병석 GSGG 이제 깨놓고만 박병석 너 개새끼 존칭이고 뭐가 다 생략해버리고 같은 당 출신의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도 GSGG 개새끼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태연히 쓴 사태까지로 발전을 했다. 이 김성은 의원이라는 사람은 공개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희석 의원이 사퇴 쇼를 한다고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도 있습니다. 윤희석 의원은 일찍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내고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데도 사퇴 쇼를 한다는 이런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가 뭐 이것을 처리하긴 했지만은 이 GSGG가 주는 이 암시는 이 시점에 이 정권의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 철학자가 액턴 경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부패한다는 뜻은 뭐냐면 굴레벌선 말처럼 날뛰고 세상에 보이는 것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하여 결국은 패망의 길, 권력 그 자체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절대 권력은 굴레벌선 말처럼 분주하다가 그리고 부패하다가 그리고 폭망하고 만다. 이 말을 지금 이 시점에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 아닌가. 저는 경고적으로 이 말을 충고로 하고자 합니다. 180석의 국회의석을 장악했다. 이게 180석이면 그 독자적으로 개헌할 수가 없고 대통령 탄핵할 수 없고 하는 것 외에는 모든 법안을 단순 다수결로 처리하는 모든 법안을 이 180석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4.15 선거에서 180석 확보한 이후에 위헌인 법률을 여러 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굴려버섯 말처럼 폭주하는 기관자처럼 이제 밀고 갔지요. 국제 여론이 들끓고 미국 국회에서까지 반대를 공식화한 북한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나. 요 며칠 전에 사학법, 이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이 무력한 이 국민의힘당 야당이 그냥 방조하는 속에 이게 이제 사학재단을 완전히 국가 권력의 손아귀에 장악하는 이런 법률, 그 다음에 의사가 수술실에 CCTV를 장치하게 하는 거, 이런 것은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막 밀고 들어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짓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일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김승훈이라는 의원이 국회의장을 개새끼라고 호칭할 정도로 이 망발의 정도가 거의 제가 보기에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 정치적 면에서 이 서방 세계의 G7 국가가 있지요. 그는 인구와 관계없이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나라들이 국제적 위상과 외교 국력 면에서 이 G7 국가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면에서 상당한 국력을 쌓았고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며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또 다른 G7 국가,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에 한국이 포함돼요. 이 G7 국가는 카나다가 빠졌는데 인구 5천만에 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며 공화정을 채택하고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G7 국가에 당당히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라에서 어찌 정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강행하여 급기야는 GSGG가 국민 모두의 머릿속에 이게 국민을 개새끼로 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망발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이거 도모하려고 하는 이 언론 재갈법, 이 법 말고 실질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언론의 재갈을 상당 부분 물려버렸습니다. 첫째로 공중파에서 코미디 프로를 사라지게 했어요.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코미디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뒷부분에서 말한 G7 국가 중에 대한민국을 빼고 그 G6 국가, G6 국가에서는 코미디가 아주 자유화되어 있어요. 그저께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한 공중파에서는 밤마다 투나잇쇼 같은 데서 클린턴이 르윈스키 사건과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매일 밤 현직 대통령이 돼서 이걸 희화화하고 퇴임 후에도 희화화하고 그런 언론 자유가 보장돼. 50 전두환 정권에도 코미디 프로를 자유화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김형곤 군이 회장님, 우리 회장님 하는 KBS 프로에 전두환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를 형용하는 코미디, 그 정권은 허용했어요. 이 정권은 아예 코미디 프로를 하차시키고 말았습니다. 초기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코미디언이 이 정권을 약간 빗대다 하는 걸 갖고 대깨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코미디언을 박살을 내고 그 코미디언이 출연하는 광고 회사에 압력을 가해 광고를 못 내게 하고 그래 누가 견뎌냅니까? 그리고 어느 방송이 그 코미디 프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차사, 봉숭아 학단, 웃으면 보기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보이지 않게 수도권에 발행되는 몇 개 신문과 그 언론사와 방송국 종편 그 몇 개만 남겨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 검열해가 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언론 재갈법은 마지막 뚜껑에 못질을 하겠다는 법률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을 강행시키려고 GSGG 개새끼라는 말을 국회의장에게 쏟아내는 이 정권을 우리가 어떻게 나머지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걸 바라다 봐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기자회견 등 헌법적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고 그냥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선택적으로 하고 있어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본인이 다 관련된 사건 입을 꼭꼭 다물고 있고 이번에 이 언론 제가 볼 입을 다물고 있다가 국회가 27일로 상정을 연기했다고 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다행이다. 숙련 기간이 필요하고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피해를 구제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선택적 발언을 했는데 이미 임기 초부터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시작한 그 장본인이 태연히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린 나이였으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갈락 말락한 나이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태평로 국회의사당 자유당 정권에 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 그 개정안에는 언론조항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인정되면 12위원회에서 그 언론사에 경고한다는 그런 조항 지금 이 언론재갈법에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 조항 그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농성하는 곳에 경위를 동원해가 끌어내고 그리고 그 법을 그렇게 강제로 통과시켰어요. 그것이 3.15 대통령 선거 1년 3개월 전입니다. 그 폭주한 자유당 말기 권력이 어찌 되느냐. 1년 3개월 뒤에 망했지요. 혁명재판소에 전부 가서 처벌받았죠. 최인규 뭐 다 사형당하고 지금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지금도 언론에 재갈을 물러나고 마지막 그까지도 이게 뚜껑을 덮고 못질을 하겠다고 하는 그대들 문재인 대통령 하늘이 두렵지 않소? 하늘이 두렵지 않소? 포기하시오. 포기하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